이번 시간에는 CSV 파일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게 되는 프로젝트는요. 서울이 가장 더웠던 날은 언제 몇 도였을까? 이제 이런 프로젝트고요. 이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CSV라는 형식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여기서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올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요. 그다음에 CSV 파일 형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데이터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영상에서는 이 정도까지 우리가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서울이 가장 더웠던 날은 언제 몇 도였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한번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렉션 하는 걸로 오늘 수업은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내용을 했었냐면 우리 반에 명단, 이렇게 있는 명단을 가지고 와서 이 명단에 있는 데이터를 랜덤으로 성능 처리를 한 다음에 이걸 발표 순서로 이렇게 바꾸는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봤었는데요. 굉장히 재밌다는 의견들이 지난주 리플렉션 통해서 선생님이 많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TXT 이런 텍스트 파일을 활용할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주로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자주 보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긴 행과 열로 이루어진 이런 데이터를 훨씬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행과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식은 파일 형식, 말하자면 확장자 뭐.뭐뭐뭐 이렇게 있을 때 지난 시간에 봤던 텍스트 파일은 별점 txt였다면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식은 무엇일까요? 네, 보통 우리가 엑셀 파일을 굉장히 많이 봐서 이 XSL 아니면 XSLS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사실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간편하게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엑셀 같은 경우는 엑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오늘 배우게 될 CSV라는 파일 형식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도 1학기 중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CSV 형태로 다루게 될 거고요. 그래서 CSV라는 것은 뭐의 약자냐면 comma separated values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컴마로 값들을 구분하는 이제 이런 형태를 CSV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CSV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엑셀 같은 프로그램이 없이 메모장 같은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만 있어도 생성 및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인 파일 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CSV라는 파일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만나게 될 이런 공공 데이터 포털 아니면 전 세계에서 가장 데이터 분석 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활동한다는 캐글이라는 이런 사이트에서도 CSV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CSV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temp.csv라는 파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데이터가 이렇게 컴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시 데이터는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컴마로 이루어진 형태는 메모장, 노트패드 이런 프로그램에서 열었을 때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은 똑같은 temp.csv 이 파일을 엑셀 같은 이런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서 열 때는 조금 더 보기 좋게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CSV 파일을 우리가 다룬다고 하더라도 엑셀 같은 프로그램에서 열면 보기 좋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활용성도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CSV 파일을 다루기 앞서서 우리가 import라는 문장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import 언제 배웠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import는 이 랜덤 함수를 사용할 때 처음 봤었던 그런 명령인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mport라는 거는요, 파이썬 모듈이라는 걸 불러오기 위한 명령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라이브러리, 우리가 원하는 함수 꾸러미를
불러올 때 사용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port random이라고 하면 랜덤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랜덤 라이브러리를 불러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랜덤은 랜덤 관련 함수들을 모아둔 표준 라이브러리라는 거고요.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별도의 설치 없이도 파이썬이 설치되면 사용이 가능한 라이브러리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차차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보시면 랜덤.shuffle이라고 써있는 이 문장에서 랜덤점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랜덤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셔플 함수, 랜덤 라이브러리에 있는 셔플 함수에 CSL이라는 리스트 값을 넣어서 실행해라 라는 의미가 지금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행 결과를 보시면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CLS 리스트가 랜덤하게 섞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셔플이라는 함수는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에 소속되어 있는 함수고요. 여기에서 안에 리스트를 값을 넣으면 리스트를 랜덤하게 섞는 그런 기능을 하는 함수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번에는 choice라는 함수에 CLS라는 값을 이렇게 넣으면요. 마찬가지로 랜덤 라이브러리에 있는 choice 함수에서 CLS라는 리스트를 넣어서 실행하라는 그런 실행 명령이 되겠고요. 이 실행 결과는 CLS 리스트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의 요소가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또 함수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유닛 3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링크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